자, 고전산문 2 갈게요. 자, 우리 몇 페이지부터 보시냐면은요. 122페이지 보시면 되겠다. 자, 122페이지 갈게요, 얘들아. 자, 노란 색깔, 이 글의 갈래, 겉하지 설화를 서사의 원천으로 삼았고, 전통적인 설화를 전승하면서 변용된 작품이 오늘 하는 왕수제, 취득, 용녀, 설 되겠습니다. 제목 한번 봐봐, 얘들아. 왕수제, 뜻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이 왕씨야. 수제는요, 미스터. 미스터 왕, 이렇게 부르는 거야, 지금. 알겠지? 왕선생 하고 부르는 거예요. 취득, 용녀설. 취득, 취하다, 얻었다. 누구를 얻었다? 용녀를 얻었다. 용녀 정말 이름이 직관적이에요. 용의 딸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름이 직관적이죠. 그런 이야기다라고 얘기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전소설이나 고전시간은요, 정말 제목이 열일하는 것 같아요, 얘들아. 자, 그럼 분홍 색깔을 볼게요, 얘들아. 왕수제가 승천하려는 용을 방해하는 늙은 여우를 죽여준 대가로 용녀를 아내로 맞이해 고려왕, 누구를 낳았다고 얘들아? 태조왕건을 낳았다라는 신화적 내용이 들어가 있고, 파란색 부분, 바다에 옷을 던져 가라앉히는 장면, 요괴와의 대결 장면, 이런 건 익숙한 클리셰들이지. 이해됐어요? 네, 요 정도 내용이 들어있고요. 우리가 이 지문을 봐야 되는 이유는 노란색 파트야. 노란색이 뭐랬지? 이게 뭐를 근간으로 삼고 있다고? 겉하지설화. 그러니까 이 근간이 되는 뼈대의 소설과 지금 변용된 소설과의 공통점, 차이점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와 있었죠. 자, 그러면 얘들아, 줄거리는 이미 너희가 알았으니까 우리 한번 얘기를 간단하게 해볼까? 지금 이 우리 왕수제는 약간 어떤 인물? 영웅적 인물이야, 얘들아. 맞아. 똑똑하기도 하고, 근데 똑똑한 건 사실 안 나와 있어가지고. 얘기를 잘못할 수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 뭐야, 비범한 능력이 있지. 뭐를 잘 쏴? 활을 잘 쏜대. 이런 비범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얘가 어디로 가고 있었어? 중국, 당나라 가고 있었어. 근데 어디에서? 바다에서 이게 며칠을 멈춰 있는 거야. 희한한 일이지? 바람도 안 부는데 왜 멈춰 있지? 해서 여기서 왕수제가 뭐라 그러지? 이건 신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우리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한 명은 희생하자 라고 해서 그 희생할 사람은 어떻게 꼽아? 옷에다가 이름을 써가지고 싹 던지죠. 옷에 이름 써서 던진 다음에 그 옷이 가라앉는 자는 여기 배 그냥 타고 있고, 옷이 뜨면 어떻게 하자 그랬어? 여기서 버려지자. 그래서 했는데 어떻게 됐어? 왕수제가 걸렸지. 그래서 이 왕수제가 여기에 남아서 난 너희를 위해 죽을게 하고 뛰어내리려 했는데, 그래도 이 인간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을 필요까지야 하면서 어떤 섬에 내려줬는데, 그 섬에 누가 있었어요? 그 용의 아들이 있었지, 얘들아. 근데 그 용의 아들이 이제 승천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갑자기 늙은 여우 구미호가 나타나서 자기 집을 뺏으려고 해. 나는 여기서 며칠만 더 있으면 승천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밤낮으로 싸워보니까 못 이기겠어. 그래서 누굴 부른 거야, 일부러? 왕수제. 왕수제를 일부러 부른 거지. 그래서 왕수제한테 뭐라 그러지? 도와달라? 도와줘라고 얘기하지. 그리고 근데 나는 활도 없고 화살도 없는데 준비해놨어 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미리 올 걸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구미호를 만나서 처단하는데, 구미호를 처단하는 방법은 뭐였어? 왕수제가 필요한 이유가 그거였지. 내가 구미호랑 막 싸우고 있으면 구미호가 나를 대적하느라고 정신없을 거야. 그때 화살로 딱 한 발만 명치를 맞추면 죽을 거야. 그 명치를 한 방에 명중시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널 부른 거야 라고 얘기한 거야, 얘들아. 근데 이제 우리 본문에서는 좀 아쉽게 끝나죠. 왕수제가 그 미모에 반해가지고, 구미호의 미모에 반해갖고 저건 여우가 아닐 거야, 저건 사람일 거야, 이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없어 하고 화를 안 쏘지. 그래서 얘가 싸우다가 그냥 돌아오지. 그런 내용까지 나와 있는데 뒷부분의 이야기 한 번만 체크할게요. 왜냐면 남동은요, 발췌되지 않은 지문도 보기박스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얘들아. 그리고 그걸 실제로 선생님들 멘트를 또 뱉으셔. 전체 줄거리 다 알아야 된다, 이렇게. 전체 줄거리 나와 있으니까요,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디서부터 읽냐면은요, 전체 줄거리 보입니까, 얘들아? 122페이지에? 보이니? 122페이지. 네, 거기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네 번째 줄 보나요? 처음에는 보였니? 처음에 활을 쏘는데 실패했던 왕수제는 까지 끊어봐. 활을 쏘는데 실패했던 왕수제는 까지 끊어.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 처음에 활을 쏘는데 실패했던 왕수제는까지 끊었죠? 여기까지가 우리 본문에 발췌된 내용이죠. 자, 이후의 내용 읽겠습니다. 같이. 왕수제는 결국 활을 쏘아서 여우를 죽이고 노인은 이에 대한, 노인이 누구예요? 우리 그 용의 아들이었죠? 노인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왕수제에게 자신의 딸 용녀를 내준다. 그리고 육지로 돌아온 왕수제는 송악산 아래에 집을 짓고 큰 부자가 되었고 아내는 미래의 나라의 주인이 될 왕권을 갖는다. 이래서 신하였죠. 그 뒤에 용의 자손으로 인간 세상에서 생활하며 건강이 나빠진 아내는, 그치, 인간이 아닌데 인간 세상에 사니까 건강이 나빠졌대. 왕수제에게 치료를 위해 가끔 변신해야 하니 미줄 자기 방을 출입할 때 미리 통지해달라고 간청한다. 얘들아, 이거 우리 설화에 항상 등장하는 뭐야? 두 글자? 금기. 근데 이 금기를 어떻게 하지 꼭? 어겨요. 그 왜 있잖아, 선녀나무꾼 알지? 선녀나무꾼도 이 사슴이 꼭 금기를 하나 줬지. 애를 셋 낳을 때까지 날개 옷을 주면 안 됩니다 했는데 와이프가 너무 하늘나라 그리워하니까 어때요? 둘 낳는데 줬어. 그래갖고 애 둘 데리고 선녀가 날개 옷 입고 날아가잖아. 얘들아, 금기를 어긴다니까 꼭. 자,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왕수제는 실수로 통지 없이 금기를 어겨서 통과을에 실패한 겁니다. 실수로 통지 없이 아내 방에 들어갔다가 아내가 용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보고 정 떨어져서 너무한 거 아니냐? 정 떨어지게 된다. 그러자 아내는 왕수제가 신을 지키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항! 하고 떠나버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였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전체 주거를 다 했으니까요. 우리는 본문에서 살펴봐야 되는 부분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자, 겉하지 설화의 차이점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다 체크를 해놨습니다, 얘들아. 자, 첫 번째 파란색 읽게요. 처음에 얘들아, 하늘엔 바람도 한 점 없고 바다엔 작은 파도도 없는데 배가 어떻게 됐다고? 멈췄다고. 근데 우리 겉하지 설화는요, 풍랑을 만나서 멈췄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차이점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억 부분은요,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죄를 지냈죠? 그런데도 변화가 없었어요. 그때 초록 색깔 뭐라고 했어요? 해결책을 제시했으니까 영리함 있네, 현수야. 그치? 일행 모두가 이 초록 색깔게요. 일행 모두가 입을 다물고 한마디도 못했는데 이때 왕재수가 말합니다. 분명히 부정탄자가 있어서 함께 갈 수 없고. 부정탄자가 누구야?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아무도 얘기 못한 해결책을 얘가 말해서 똑똑하다, 비범함이라고 우리가 체크를 했고요. 그 와중에 자, 파랑색 갈게요. 영험하신 신의 밝은 계시를 알고자 저희 옷깃에 이름을 써서 바다에 던지려고 합니다. 가도 되는 사람의 옷은 물속에 가라앉게 하시고 아니면 띄워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 그 말에 묘리가 있구나 해서 니은 볼게요. 유독 수제의 옷만 물 위에 떠서 가라앉지 않았다. 심지어 돌이 수제의 옷 위에 있었지만 옷은 끝내 가라앉지 않았다. 아이고야, 나구나 라고 했죠. 그래서 라지 A 가겠습니다. 이는 제가 초래한 일입니다. 제 운명이 그렇다는데 뭔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이번 사행에 따라오기를 자청했던 것은요, 중국 수도의 장려한 모습을 보고 대장부의 우울한 심사를 풀고 싶어서였습니다. 저는 바다에 빠져 죽겠지만 사신 일행은 잘 다녀오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살신성인하는 부분이었네요. 자,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략 부분 줄거리. 상사와 일행은 바다에 뛰어들어 왕수제를 만류한 뒤에 섬에 내려주고 떠납니다. 섬에서요, 초가집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노인으로부터 음식을 대접받습니다. 이 노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라지 B로 들어갈게요. 밑줄 친 데만 읽겠습니다. 나는 본래 용의 아들이요. 구름을 타고 하늘에 날아오를 날이 몇 년 남았는데 구미호가 내 집을 빼앗으려 하고 있어. 늙은 내가 구미호에게 대항하는 게 힘들어서 수제와 같이 솜씨가 좋은 귀신 같은 활솜씨를 빌렸으면 하오. 나를 좀 도와주시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겸손한 멘트 1, 2, 3 뱉습니다. 저는 천한 사람입니다. 저는 원래 아무 재주가 없습니다. 아이고 2까지였네요. 미안. 겸손한 멘트 뱉었고요. 그래서 아유 너 할 수 있어 라고 용기를 주고, 근데 지금은 저 활도 없고 화살도 없어요 하니까 튼튼한 활과 독화살을 준비해 놨습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자, 디귿 파트로 넘어갈게요.
오후가 되자 종소리, 북소리, 피리소리가 멀리서부터 점점 가까이 들려왔다라고 하는 거. 구미호가 등장하는 걸 보여주는 소리죠. 왜? 구미호가 이 BGM 연주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구미호의 짓이라고. 일개 요물이 뿐인 여우가 어떻게 이런 신선, 웅장하고 훌륭한 음악을 낼 수 있습니까? 하고 여기서부터 의심. 그지? 여기서부터 얘가 현혹되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나서 밑줄 친 부분 위주로 갈게요. 부인 한 사람이 왔어. 꽃처럼 아름다운 얼굴, 달처럼 고운 자태, 온갖 교태가 피어나서 사람이 황홀해졌어. 꼭 마치 이건 임금이 출입할 때랑 똑같아. 약간 그 웅장함에 압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활쏘기를 망설였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분을 바른 미녀들도 있었어. 이거 새끼 여우들 안 넘기니? 넘겨야죠. 네. 자, 모두 요망한 여우들입니까? 그렇소. 그렇다면 빨리 갖다 주세요. 가마위의 부인을 싸 죽여야겠으니. 야, 근데 100발을 쏜다 한들 이거 다 막혀. 얘는 어딜 쏴야 죽는다고 얘들아? 명치를 쏜다면 좋아. 밑줄 친 데만 읽을게요. 나하고 한창 싸울 때 저 요물도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을 거야. 명치를 한 방에 쏘면 성공할 수 있어. 그래서 이튿날 과연 요망한 여우가 많은 군중들을 데리고 와요. 미흡. 노인은 수지에게 부탁을 하고 싸움을 하러 나가는데 와우 평지를 다니듯 밟고 다녔대. 물 위를. 되게 비범한 모습이었죠. 근데 너무 아름다워서 쏠 수가 없는 거야. 저건 사람이 아니다. 여우가 둔갑을 한다고 어찌 저리 될 수가 있겠나. 사람이 사람을 쏴서 되겠는가 하고 결국 이때는 화를 못 쐈네요. 얼마나 짜증났을까? 그치? 힘들게, 야, 그럼 얘는 진짜 여기서 싸우고 있는 도중에 계속 속을 생각해. 왜 안 쏘지? 왜 안 쏘지? 계속 생각했을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문제풀이 빨리 가겠습니다, 얘들아. 이거 답만 가도록 할게요. 자, 적절한 것은 1번. 아유, 야, 답만 갈 수가 없네. 이거 틀린 것만 가도록 할게요. 틀린 것만, 그러면. 뱃사람들은 일행 중에 해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얘네는 왜 그런지 이유를 몰랐어요. 자, 그 다음에 왕수제가 상사의 말을 듣고가 아니고요. 상사가 왕수제의 말을 듣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왕수제에게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구해달라고 그랬어? 아니면 네가 도와야 된다 그랬어? 네가. 자, 그 다음에 부인은 노인의 말을 듣지 않은 왕수제로 인해서 노인과의 대결을 회피할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 뭔 소리야? 대결은 했지.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라지 A 가겠습니다. 라지 A는 빨간색으로 풀이했고요. 파란색은 라지 B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라지 A는 아까 전에 왕수제가 얘기하는 부분이었어. 나는 여기서 죽을게. 너희는 갔다 와. 나 당나라 보고 싶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죠. 과거의 업적을 언급하는 거 없었고요. 상대방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두 상대방에게 일어날 일을 언급했다고요. 너희는 잘 다녀와 라고 얘기했어요. 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은 아니, 자기 행동에 대한 정당성은 이미 그거 옷이지, 옷. 자, 그 다음에 3번 운명을 이유로. 그렇지, 나는 여기 남을 운명이야. 자, 그 다음에 하지만 상대방이 겪는 문제 해결의 어려움 뭐야? 아니지, 이런 거는. 자, 그 다음에 4번 상대방이 지닌 능력을 근거로 자신의 요구사항을 얘기한다 했는데 A는 이런 거 없었죠. 이건 B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그치? B가 노인이 이 왕수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근거로 해서 나 도와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었고요. 자, 물음의 방식으로 자신의 선택이 불가피함 맞아요, 얘들아. 그치? 근데 B에는 청유 방식이 없었다라는 거. 요걸 그냥 확인하면 바로 나오고 OX 디테일하게 해놨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갈게요. 정답 바로 갑니다. 5번 갈게요. 여우와 싸우고 있는 노인의 비범한 모습을 초현실적인 대상에 비유했다? 비유는 맞아. 근데 어떤 비유가 나왔냐면은 바다 위를 평지 밟듯 간다고 했지 초월적인 인물을 데려와서 비교한 거 아니었어요. 자, 쉽게 이건 정답이 5번이었고요. 마지막 이제 4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치석빵꾸가 있어가지고 좀 잘 보도록 할게요. 자, 파란색은 선생님이 원본인 겉하지 설화와 이 오늘 요 왕수제 취득 용려설과 차이점을 체크해 놓는 문제인데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읽을게요. 첫 번째 파란색 가겠습니다. 의도적으로 바꾸거나 추가한 작품입니다. 첫 번째, 얘는 뭐를 만났다고? 풍랑이 일어나 갈 수가 없었다고. 당나라 중국이야. 자, 그래서 이제 여기도 차이점. 노인이 꿈에 나타나 활 잘 쏘는 사람을 남기라고 얘기했지. 좀 억울하겠어. 콕 집어서 넣어놔봐. 이렇게 얘기하면. 자, 그 다음에 근데 여기 또 파란색. 섬에 남은 사람을 고르기 위해서 선원들은 나무 조각에 이름을 써서 물에 던지고요. 겉하지에 이름을 적은 나무 조각만 물에 어떻게 됐다고? 가라앉았대요, 얘들아. 그래서 남았죠. 자, 배가 떠나자 홀로 남은 겉하지에게 한 노인이 나타나서 자신이 서쪽 바다의 신이라고 밝히며
화살로 쏴달라고 부탁했어요, 얘들아. 그지? 근데 얘들아, 그 중이 정체가 뭐였어요? 여우였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그럼 얘들아, 여기서 또 차이점이 뭐니? 노인이 나타나서 자손을 괴롭히는 중을 활로 쏴달라고 부탁했네. 근데 여기는 또 공통점 영적 능력이라는 거죠. 자, 일단 볼게요. 가는 요 보기, 나는 우리 본문. 주인공의 영적 능력, 둘 다 활 잘 쐈죠? 자, 그 다음에 2번 갈게요. 주인공에게 도움을 청하는 존재는 다른 대상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에서 도움을 청하는 존재는 괴롭히는 대상이 여우라는 점은 여우 맞았죠, 둘 다. 3번. 노인의 말을 통해서 주인공이 섬에 남겨진 이유가 밝혀지는 것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하나는 초월적인 존재와 직접 소통했지. 노인이 와서 직접 말했잖아, 얘들아. 근데 나에서는 지상에 있는 존재가 야, 우리 본문도 직접 얘기하지 않았어, 노인이? 미안해, 나 너 도와달라고 불렀어. 얘도 직접 소통했어요, 둘 다. 이거는 차이점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주인공이 탄 배가 항해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제시됐는데 이거 달랐다라고 얘기지. 목적지는 중국 당나라 유지가 됐어요. 하지만 항해를 근데 이것도 문제야. 중국 우리 본문에서는 당나라라고 나오고 여기는 중국이라고 나왔어. 말이 다르다고 해서 이거 착각하면 안 되겠지, 그치?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나는 5번이라고 생각해. 이거 맞았니? 니네 이 문제? 네. 그럼 이유를 물어봐야지. 3번이 5번. 이거 정답이 지금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인데 5번이 왜 그럼 맞냐는 거지. 내가 궁금한 거는 5번 읽어볼까요? 모두 배를 떠날 사람을 결정하는 방식이 제시되었는데 가에서는 이름을 적은 사물을 물에 던지는 행위 맞지? 나에서 유지가 됐어. 나에서 봐봐. 가에서는 뭘 던졌지? 이름 써져 있는 나뭇가지. 나에서는 뭐 던졌지? 이름 적은 옷을 던졌어. 그럼 이거는 사물을 바다에 던지는 행위는 유지된 거지. 근데 주인공이 배를 떠나야 하는 이유는 교체되었다가 이게 맞는 설명이래. 해설지에 대해 근데 처음에 나는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게 뭔 소리지 했어, 처음에. 건우 이거 어떻게 풀었어? 그때는 말에까지 안 들었는데 지금 보면 풍랑이랑 풍랑 없는 거 말해서 아니야. 이거 되게 놀라워. 또 다른 이유. 나 이거 맞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게 주인공이 배를 떠나야 하는 이유가 교체됐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유가 왜 달라? 얘는 섬에 나온 사람. 아니야. 이게 상상 초월이야. 나 진짜 깜짝 놀랐거든? 옷은 빼고 가라앉는. 맞아. 이거 옷은 뜨는 사람이 남기로 했잖아. 나뭇가지는 가라앉는 사람이 남기로 했다는 거야.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주인공이 배를 떠나야 하는 이유가 교체됐다가 이거야 해설이. 나 지금 이거 해설 보고 해설지 내가 그래서 너희한테 직접 떠다 놨는데요. 해설지 잘렸니 얘들아? 이게 해설지가 잘린 게 조금 아쉽네. 어디까지 나와 있어? 적은 사물을. 괜찮아, 상관없어. 그럼 그 전에 끝나 이미 해설은. 내가 해설 읽어볼게. 잘 쫓아와. 가에서 선원들의 이름을 쓴 나무 조각을 물에 던진 후 물에 가라앉는 얘들아, 물에 가라앉는 에다가 네모박스 쳐 빨리. 동그라미든 뭐 밑줄이든. 가라앉는 애가 남기로 했지. 가에서는. 나에서는 이름을 쓴 옷을 물에 던진 후 가라앉지 않는 에다가 밑줄 치고 둘이 여기 빨리 대조 표시해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는 말로 설명하기 너무 치사스러워가지고 해설지 그냥 갖다 박아놓은 거야. 이게 지금 여기 수특에 있는 해설지거든. 난 처음에 이 5번 선지 읽었을 때 뭐야 얘가 걸린 거 똑같은 이유 아니야? 내가 걸려서 남는 거니까 이유 교체된 거 아닌 거 아니고 나도 5번도 나도 틀렸다고 생각한 거야. 처음에 문제를 풀 때. 근데 답이 3번이래. 그래서 해설지를 꼼꼼하게 읽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처음에 모르겠는 거야. 뭐지 했는데 너 그거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풀었어 이거를? 처음부터? 와 진짜 대단하다. 나 진짜 상상도 못했어. 해설 보고 깜짝 놀랐거든. 나 해설 이거 2번 읽었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진짜로. 아마 인문지문 공부하고 나서일까요? 아까 하이데거 준비하고 이거 준비했거든. 그래서 약간 머리 쓰기 싫었나? 너무. 그래서 선생님 그 감정이 다 담겼죠. EBS 해설지다라고 써놨습니다. 밑에가 잘리긴 했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들어가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나는 요거를 보면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풀었어요. 손 들어봐. 저 위에서 끝났어요. 넌 했다며? 위에서. 그럼 5번을 안 봤어? 그래서
니네 대리인과 소통 말이 너무 까고. 아니 그게 아니라 우성아 당당하지 마 빨리. 야 이거 니네 시험범이야. 그러면은 5번 선지까지 꼼꼼하게 읽어야 돼. 알겠지? 그럼 그래서 그것까지 내가 정말 이해가 됐는지 왜냐면 그 과정을 통 특히나 이런 게 맞다라는 거잖아. 그 나는 5번까지 읽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수업함에 있어서 요 선지에서 하는 말들에 대한 이해도까지가 시험 대비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니? 그래서 답 찾았다고 밑에 안 읽으면 안 돼. 왜냐면 이렇게 나는 오히려 내가 3번보다 뭘 더 열심히 수업했어? 5번을 더 열심히 수업했잖아. 내가 자기가 스스로 시험 범위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선지 하나라도 이해가 안 되면 안 돼. 요 수특 공부할 때.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거는 내신이 아니라 정시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정시에서 이게 연계될 텐데 연계될 때도 이론 선지가 나올 수 있는데 충분히 왜? 나 이런 거 이미 여기서 줬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니네 빨리빨리 적용해서 할 수 있지? 라는 마인드로 문제를 출제한단 말이야 얘들아. 이해됐니? 그래서 답을 찾았더라도 꼭 나머지 선지들도 내가 이해가 되는 정도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난 이거 정말 어제 너무 신박했거든. 난 진짜 2번 읽었다니까 이 해설지를. 2번이 좀 이상하네. 2번 볼까요? 주인공 4번에 2번? 네. 자, 가, 나 모두 주인공에게 도움을 청하는 존재는 다른 대상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 맞지? 이거 아니지 않아요? 왜? 노인이 도움을 청하는 건데 어. 가에서 괴롭힘 당하는 건 자손들 아니에요? 자손, 봐봐. 신이라고 밝히며 괴롭힘을 당하는 중을, 자손들을 괴롭히는 중이네. 잠깐만. 도움을 청하는 존재는 다른 대상에게, 길이네? 근데 그 자손들을 괴롭히니까 그 괴롭히는 게 아니, 도움을 청하는 존재잖아. 도움을 청하는 존재가 지금 우리 겉하지 설화 같은 경우에는 내 자손들을 괴롭히는 중을 도와달라 그랬거든? 그럼 지금 노인은 괴롭힘을 당하는 존재가 아니지. 도움만 청하고 있는 거지. 이해됐어요? 근데 이거 잘 체크해놓고 확인하자. 나중에 이거 정오표 올라올 때 있거든? 수특도 잘못된 선지들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EBS에서 정오표를 줘. 그래서 옛날에 내가 니네 학교 전교 3등 형아 이겼다니까. 과학지문 수업하는데 이거 이래서 오류가 있어 하고 내가 국어적으로 설명했는데 얘가 이과적으로 그걸 받아친 거야. 근데 내가 답변을 못했어. 왜냐면 난 그 지식이 얘보다 안 되니까 과학 지식이잖아. 근데 나중에 정오표 떴다. 그래서 내가 정오표 보내주면서 내가 이겼어 라고 한마디 해줬지. 그래서 이것도 정오표 확인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다 같이 한 번만 더 확인할게요. 가 같은 경우는 잘 봐. 가는 우리 겉하지 설하지? 겉하지 설하는 누가 도움을 청했지? 노인이요. 도움 청하는 거는 노인이었어. 맞죠? 근데 누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자손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네.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본문이죠? 왕수제. 왕수제는 도움을 청한 게 누구였어요? 노인이었어요. 근데 노인이 직접 뭐 하고 있었어요?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건 내가 혹시라도 뭐가 잘못되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건데요. 자, 볼게요. 다시 한번. 모두 주인공에게 도움을 청하는 존재는 다른 대상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까지 말이 안 되네. 가에서 도움을 청하는 존재들을 괴롭히는 대상이 여우라는 점은 유지가 되는 것. 잠깐만. 요거 해설지 지금 한번 바로 볼게요. 해설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 해설지가 44페이지. (44페이지) 4번에 2번 갈게요. 그냥 틀린 것 같은데요? 해설지도 지금 다른 데서 포인트를 잡고 있지, 그치? 여우, 둘 다 여우로 같다. 여기에만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 답지도. 이거는 나중에 정오표 올라오는지 선생님 꼼꼼하게 확인해서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건 나중에 학교에서도 수업하시면 한번 치고 들어가 봐요. 알겠죠? 이거는 인정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왜냐면, 봐봐. 설명 볼까? 서쪽 바다의 신의 부탁을 받고 그의 자손을 괴롭히는? 그치? 그러면은 도움을 청한 거는 신이고 괴롭힘을 당하는 거는 자손들이야. 달랐어? 나에서는 용왕의 아들이 왕수제에게 자신을 괴롭히는. 야, 그럼 이거는 해설을 근간으로 해서도 그 선지가 틀린 게 맞아요.
그죠? 네, 요거는 정오표 아마 올라올 것 같습니다. 요거 잘 체크해 놓으세요. 본문에도. 도윤이 나이스. 자,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우리가 고전 3문 2는 마치도록 할게요. 요거 꺼주시면 되겠네요. 이거를